고구려의 마지막 장군이 몽골 초원으로 사라졌다. 2000년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 하나의 이름이 두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몽골의 역사학자 서울의 박물관에서 충격에 빠지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입니다. 가문에 전해져 온 금도장과 삼조고의 문양, 그리고 한 장의 두루마리가 밝혀낸 잊혀진 전설의 조각들은 한국과 몽골이 단순한 국경 너머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들은 피로 이어진 형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르데네 바야르입니다. 몽골 국립대학교 역사학과 부교수이자 유라시아 고대사 전문연구원으로 젊은 나이에도 다방면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몽골인으로 태어나 늘 제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말 위에 올라 초원을 달리던 전사들, 유라시아를 뒤흔들었던 칭기즈칸의 후예라는 자부심은 제 삶의 중심이었죠.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는 들려주셨습니다. 광활한 초원을 제패한 용사들의 이야기, 붉은 깃발 아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조상들의 용기, 그리고 그들이 남긴 불멸의 전설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몽골의 피, 몽골의 혼, 그게 제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단 한 번의 여행으로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5년 전 저는 서울대학교로부터 방문 교수로 초청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큰 기대는 없었어요. 한국? 기술은 발전했지만 역사적으로는 별거 없지 않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몽골 제국의 후예인 제가 한반도의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그 생각 얼마나 오만했는지 곧 깨달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특별한 일정이 없던 저는 잠시 심심풀이 삼아 국립중앙박물관에 들렀어요. 그냥 도자기나 구경하고 에어컨 바람 쐬고 나올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문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박물관 한쪽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전시장. 거기서 저는 하나의 특별 전시를 발견했어요. 고구려 최후의 장수들. 그 전시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무 의미 없을 줄 알았던 그 순간이 어쩌면 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스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전시 한복판에서 멈춰섰습니다. 눈앞에는 커다란 패널이 서 있었고 거기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을지문덕 고구려의 마지막 장군. 왕국이 멸망한 뒤 그는 북쪽으로 사라졌다. 일부는 그가 몽골 초원으로 도망쳤다고 믿는다. 순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을지문덕?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익숙했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이름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에르데네 바야르 그리고 을지문덕. 패널 옆에 해설 문구엔 용기, 탈출, 북쪽이라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정말 이 장군이 제 조상일 수도 있는 걸까요? 갑자기 제 이름의 의미가 떠올랐어요. 에르데네 바야르 기쁨을 찾는 자. 하지만 그 어원에는 발견하다, 영혼을 간직하다는 뜻도 담겨 있거든요. 반면 을지문덕은 용기를 찾는 자, 혹은 북방을 지키는 자로도 해석된다 했어요. 모든 게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옆에서 어떤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이 장군은 영화 주인공 같아.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의 아이들이 전시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의 눈빛엔 자부심이 가득했고 마치 살아있는 전설을 만나는 듯한 경외감이 비쳐 있었어요. 그걸 보며 저는 생각했죠. 이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전시 패널 옆에는 지도 하나가 있었어요. 고구려 멸망 후 을지문덕이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추정 경로. 그 화살표는 정확히 몽골 초원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 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빛나는 고층 건물, 분주한 도로, 그리고 그 속에서 되뇌이는 질문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을지문덕이 내 조상이라면? 만약 우리 가족의 피가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박물관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그 삼조고 조각상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새 다리를 가진 신비한 새. 고구려의 상징. 하지만 그 새는 저를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니,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 여정은 단지 제가 한국에 잠깐 머물다 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건 제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나라를 잇는 보이지 않는 실이었고, 수천 년을 넘어온 이야기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출발지는 다름 아닌 한국, 그리고 이름 모를 장군의 흔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제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질 않았어요. 온몸은 몽골에 있었지만 제 생각은 아직도 서울의 박물관에 머물러 있었죠. 을지문덕. 고구려의 마지막 장군. 그리고 그 이름이 저의 이름과 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잊혀진 진실의 조각이 제 앞에 나타난 걸까요? 저는 더는 혼자 고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몽골 시골 마을에 사시는 할아버지 생게르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하고 깊은 눈을 가진 분이세요. 과거에는 몽골 국가기록원에서 일하셨고 우리 집안의 역사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것을 알고 계신 분이기도 해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오후, 저는 나무 냄새 가득한 작은 집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저 한국에서 이상한 걸 봤어요. 저는 박물관에서 보았던 전시, 고구려의 마지막 장군, 그리고 을지문덕이라는 이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또 그 이름이 제 이름과 닮았다는 점, 북쪽으로 사라졌다는 그의 흔적이 몽골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빠짐없이 전했죠. 할아버지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걸 알고 계신 듯 했어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방 한쪽 구석, 낡은 벽장 아래에는 잠겨있는 오래된 괴짝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작고 녹슨 열쇠를 꺼내셨어요. 그리고 자물쇠를 돌리는 딸깍 소리. 그 소리는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어요. 괴짝이 열리자 안에는 천으로 곱게 감싸인 상자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우리 가문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비밀이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제 귀엔 천둥처럼 들렸어요. 저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천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 가지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저 아주 오래된 청동 거울이 있었어요. 거울 뒷면에는 세 다리를 가진 새, 삼조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건 정확히 서울 박물관에서 봤던 그 문양이었어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건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손바닥만 한 금빛 도장이 나왔어요. 작지만 묵직했고 손에 쥐자 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말하셨어요. 이건 칭기즈칸이 우리 조상에게 준 도장이란다. 그의 용기와 지혜를 인정받은 증거지. 마지막으로 색이 바래고 갈라진 두루마리 하나가 조심스레 펼쳐졌어요. 종이는 약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고대 몽골어와 고대 한국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두 눈으로 봐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 두루마리를 읽기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고구려의 마지막 장수 을지문덕의 자손이다. 우리는 북쪽 초원에서 평화를 찾았지만 남쪽의 불꽃을 마음속에 품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무너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 나란투야르가 들어오셨어요. 도장을 들고 있던 제 모습을 본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역사에 대해 말하지 마라. 왜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시며 이야기하셨어요. 소련 시절엔 순수 몽골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갔단다. 고구려와의 연관성, 한국과의 연결 그런 건 말하는 순간 위험이었지. 우리 가족은 그렇게 침묵으로 살아남았단다.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은 더 무거워졌어요. 우리는 진실을 알았지만 말하지 못한 채 살아온 가족이었어요.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지워야 했던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는 침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장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말을 다시 되뇌었어요. 진실된 역사는 중요하다. 그 세 가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평범한 학자였던 제가 이제는 사라진 제국과 연결된 조상의 흔적을 추적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머리로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장은 이미 멈출 수 없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몽골 초원이 낯설게 느껴졌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고구려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저와 아무 상관없을 거라 생각했던 한반도의 이야기. 그 땅이 이제는 저의 기억을 흔들고 뿌리를 흔들고 존재 자체를 뒤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 한국으로 가야겠다. 도장과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가방 안에 넣고 하늘을 가로질러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공기의 느낌부터 달랐어요. 예전에는 그저 작은 나라라 생각했던 이 땅이 이제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한준경 박사님. 한국 고대사, 특히 고구려 연구의 권위자.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살아있는 고구려라고 불릴 정도로 깊은 지식과 명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박사님의 연구실은 벽마다 빼곡히 꽂힌 책들과 지도로 가득했습니다. 책에서 풍기는 냄새,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 모든 것이 진짜 학문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었어요. 박사님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말없이 책상 위에 도장과 두루마리, 그리고 청동 거울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박사님은 조용히 안경을 고쳐 쓰시고 두루마리를 손에 들었어요. 눈빛이 바뀌는 게 보였어요. 단순한 관심이 아닌 깊은 놀람과 집중. 몇 줄을 읽은 박사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물으셨어요. 이걸 어디서 얻으신 겁니까? 저는 그제야 말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시고 한참을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이건 매우 특별한 자료입니다. 박사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고대 한국어와 고대 몽골어가 함께 적힌 문서라니 평생을 연구했지만 이런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을지문덕 정말 제 조상일 수도 있을까요? 박사님은 서랍을 열어 두꺼운 필사 노트를 꺼내셨어요. 수십 년간의 연구가 빼곡히 적힌 페이지들. 그중 하나를 넘기시더니 손가락으로 한 이름을 가리키셨어요. 을지바. 박사님은 설명하셨어요. 일부 학자들은 을지바와 을지문덕이 동일 인물일 수 있다고 보고 있었고 실제로 고구려 멸망 이후 북쪽으로 도망쳤다는 기록도 존재한다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아무도 그 뒤를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설 속의 인물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박사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오래된 기록, 사라진 이름, 침묵 속의 이야기들. 그걸 꺼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날부터 우리는 한 팀이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고대 문서를 뒤지고 박물관을 찾아다니고 오래된 절에서 사라진 인물의 흔적을 찾아 나섰어요. 지역 역사학자들을 만나고 묘비와 유적을 살피고 수백 년 된 족보 속 이름 하나에도 가슴을 졸이며 쏟아졌습니다. 하루는 경복궁 근처를 걷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학생들, 부모님들, 관광객들 모두가 역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옛 왕과 장군들의 동상이 도시 곳곳에 서 있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며칠 뒤 박사님은 연구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7세기 고대 한국의 문서 하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문서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 장수가 고구려의 마지막 전사들을 이끌고 북쪽 초원으로 향했다. 그는 남쪽의 불꽃을 품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두루마리와 똑같은 문장이었어요. 글자, 어휘, 문체까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박사님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이 여정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정체성이었고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였으며 시작에 불과한 여정의 첫 장이었습니다. 연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사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그만큼 무게도 커졌어요. 고대의 실루엣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 그는 더 이상 전설 속 이름이 아니었어요. 저의 조상일지도 모르는 실존했던 고구려의 마지막 전사. 그리고 그 진실이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흥분과 함께 따라오는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걸 세상에 말해도 괜찮을까? 사람들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준경 박사님과 저는 우리의 초기 연구 결과를 서울에서 열린 국제 학술 모임에서 발표하게 되었어요. 회의장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지에서 온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가득했죠. 조명이 비추는 단상 위 저는 한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찾은 유물과 기록을 하나하나 소개했습니다. 삼조고 문양의 청동 거울, 금도장, 두루마리, 그리고 을지바와 을지문덕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 그가 고구려 멸망 이후 북쪽으로 향했다는 수많은 기록들. 그리고 그 방향은 정확히 몽골 초원을 가리키고 있었죠. 관객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경직된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중국 학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고구려 장수들이 몽골 제국의 기반을 만들었다는 주장인가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조각을 되찾고 있을 뿐입니다. 그 조각은 한국과 몽골을 잇는 고리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와 정체성, 국경과 자존심이 부딪히는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 몽골에서 뉴스가 터졌어요. 저희 연구가 울란바토르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고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그중 가장 거세게 반응한 건 블루 울프 협회, 몽골 내 대표적인 민족주의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대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손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역사를 왜곡하지 마라. 그 장면을 온라인 기사에서 보았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진실을 말한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걸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도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묵묵히 제 옆에 앉아 한숨을 내쉬셨어요. 에르데네 바야르야, 진실은 소중하다. 하지만 그걸 말하는 데엔 항상 대가가 따르지. 그 목소리는 무겁고 슬펐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조용해야 했어. 침묵은 방패였단다. 내가 지금 깨트리는 건 단지 침묵이 아니라 오래된 균형일지도 몰라. 저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금도장과 두루마리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실을 감추는 건 보호가 아니라 망각이에요. 침묵은 상처를 덮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역사를 죽입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고등학생들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고 한국의 교사들이 강연 요청을 해왔어요. 그중 한 학생의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교수님 덕분에 한국과 몽골이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역사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 박사님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고구려의 마지막 전사가 남긴 실질적인 흔적, 물리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라진 무덤, 전에 내려온 성씨, 고서, 속 문장 하나까지. 그 모든 건 조각이었고 그 조각들이 진실의 퍼즐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바람은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중요합니다. 역사는 소중합니다. 연결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은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의 학술 모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연구 소식이 한국과 몽골 언론에 전해진 거예요. 처음엔 이게 얼마나 큰 일이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인터뷰 요청까지 말이에요.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몽골 교수, 고대 한국 장군과의 연관성 발견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부분이 흥미진진하면서도 무서웠어요. 몽골에서는 뉴스가 폭풍을 일으켰어요. 푸른 늑대회가 대학 건물 앞에서 시위를 했거든요. 우리 역사를 다시 쓰지 마라. 라는 팻말을 들고 있더군요. 에르데네 바야르는 우리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사진들을 온라인에서 봤을 때 속이 뒤집혔어요. 제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그냥 두려워하는 걸까요? 자신들이 익숙한 이야기에 맞지 않는 진실을 두려워하는 거일까요? 한편 한국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선생님들이 학교에 와서 강연해달라고 초청하시더군요. 한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를 한국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이야기가 몽골까지 이어진다니 전혀 몰랐어요. 그 메시지가 저에게 힘을 줬어요. 한 박사님과 저는 계속 연구를 진행했어요. 중국으로 날아갔죠. 압록강 근처의 집안이라는 곳으로 말이에요. 한때 고구려의 중심지였거든요. 고대 무덤들과 석비를 방문했어요. 한 현지 가이드가 제게 속삭였어요. 일부에서는 전사들이 가족과 함께 북쪽으로 갔다고 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던 어느 오후 뭔가를 발견했어요. 잊혀진 묘지 근처에 있던 오래된 돌 표지석이었어요. 글자는 희미했지만 여전히 보였어요. 그는 남쪽의 영혼을 북쪽 바람에 실어보냈다. 할아버지 상자 속 두루마리와 일치했어요. 같은 양식이었고요. 같은 메시지였어요.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가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진짜구나 싶었어요. 이게 바로 증거구나 하고요. 서울로 돌아와서 또 다른 세미나에서 발견한 걸 공유했어요. 회의실이 꽉 찼더군요. 발표가 끝날 때 누군가 물었어요. 이게 몽골과 한국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마이크를 들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함께 싸우고 함께 꿈꾸고 함께 건설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걸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날 밤 늦게 이 여행이 시작된 바로 그 박물관을 지나갔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을지바강이라는 이름을 처음 봤던 때를 떠올렸어요. 이제 알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이 역사는 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몽골과 한국 모두의 것이었죠. 돌비석을 공개한 그날 이후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흥미에서 시작된 관심이 이제는 두 나라의 민심을 흔드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고 그 파도는 조용하지만 깊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루는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짧은 문장이 담겨 있었죠. 손자가 TV에서 교수님 이야기를 보더니 고구려가 뭐냐고 물었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함께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단지 과거를 밝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움직이는 작은 불씨가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불씨는 곧 불꽃이 되어 서울에서 울란바토르까지 국경을 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특별한 초청을 받게 됩니다. 한국 몽공 청소년 역사 포럼.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이 행사의 주제는 단순했지만 묵직했어요. 공유된 역사, 함께 꾸는 꿈. 회의장 안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학생들이 함께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몽골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한데 어울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보여주며 웃고 서로 질문하며 과거의 벽을 허물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 숨쉬는 역사. 그때 한 몽골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예전엔 한국과 몽골이 아무 관련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다른 나라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오래전에 떨어져 살게 된 사촌을 만난 기분이에요. 순간 회의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큰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제 입에서 나간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과거를 찾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만난 건 훨씬 더 큰 것이었어요. 우정, 존중, 그리고 진실. 역사는 단지 왕이나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바로 당신과 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말을 마친 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수백 년의 침묵이 이제야 깨어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몽골에서 오래전 저를 비판했던 원로 역사학자 한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때 저에게 그만두라고 냉정하게 말했던 그분이 조용히 말하셨어요. 에르데네 바야르. 아마도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 때가 된 것 같소. 역사란 한 깃발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그 말은 단단한 벽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준경 박사님과 함께 새로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진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이 연결의 이야기를 남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왕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의 연결을 담은 이야기. 새 다리로 하늘을 날았던 전설 속 새처럼 우리는 이제 진실을 향해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다시 할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나무 냄새 가득한 집안. 그곳에서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시위와 지지, 비판과 편지, 포럼과 연구. 그리고 이제 곧 세상에 공개될 이야기까지. 할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를 넘겨주는 마지막 준비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 여정은 내 것만이 아니었다. 너는 우리 모두의 침묵을 끌어안고 그걸 목소리로 바꿨단다. 그러고는 그토록 오래 간직해왔던 금도장을 다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제 넌 과거와 미래 둘 다를 품은 자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몽골의 밤하늘엔 별이 쏟아지고 있었고 제 머릿속에는 서울의 야경이 겹쳐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바람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용기는 침묵을 깨트리고 연결은 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을 품은 모든 아이의 이야기이고 그 질문에 답하려는 모든 이들의 용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